나 설마 치매 아닐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 10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치매로부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보를 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경과 전문의로 진료실에서 만난 치매 환자분들 중 선생님, 그때 좀 더 일찍 왔으면 어땠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되살릴 수 없거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도 조용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로 32년째 진료하고 있는 김현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일주일 제 진료를 받으신 68살 여자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에 자신 있던 분으로 매일 아침 산책 후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모임도 하고 지역 사회 봉사 프로그램에도 참석하는 등 일반적인 활동을 하셨고 전혀 피곤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님이 왜 어머니를 저의 진료실로 모시고 오셨는지 궁금하시죠? 엄마가 제 이름을 까먹으셨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곁에 있던 환자분은 웃으며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깜빡깜빡하는 게 어디 한두 가지야? 하셨지만 검사 결과로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알츠하이머의 초기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아니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으려면 오늘 제가 드리는 10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들은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알츠하이머 권위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해서 만든 것으로 실제 임상에서도 초기 치매를 구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제 이야기가 관심 있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한 분이라도 더 조기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까운 가족이나 오랜 친구의 이름을 잊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안경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거나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지만 매일 보는 딸의 이름, 30년을 함께한 친구의 이름, 일주일 뒤에 있을 중요한 가족 모임을 계속해서 잊어버린다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아들이 매일 아침 전화로 아버지, 토요일에 제 생일 파티 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저녁에 이번 주말에 뭐 하기로 했더라? 라고 물으셨답니다. 5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들으셨는데도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잘하던 일이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50년 동안 요리를 해오신 분이 갑자기 김치찌개 끓이는 순서를 헷갈려 사시거나 20년 넘게 가계부를 쓰던 분이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이건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은행에서 35년간 근무하신 분이었는데 퇴직하시고 나서 자기 통장 관리를 못하시는 겁니다. 가족들은 은퇴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퇴직하시기 1년 전부터 이미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아, 그때 이미 시작되고 있었구나 하는 신호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힘드신가요? 예를 들어 식사 준비를 하실 때 재료가 뭔지는 아는데 어떤 순서로 조리해야 하는지, 밥을 먼저 해야 하는지, 국을 먼저 끓여야 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치매 초기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바로 이 실행 기능입니다. 기억력보다도 먼저 말이죠. 뇌의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손상되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순서를 정하고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81살 최 어르신은 명절 음식을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멈춰 서셨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지? 전을 부치려고 했나? 나무를 묻히려고 했나? 40년 넘게 해오신 일인데. 갑자기 순서가 뒤죽박죽이 된 거죠. 이런 변화가 갑자기 생겼다면, 그리고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일부 약물이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콜린 작용이 있는 약물들, 예를 들면 일부 심장약, 천식약, 불안증, 치료제, 수면제, 그리고 과민성 방광이나 요실금 치료제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약들을 3가지 이상 동시에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머리가 멍하다,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환자분이 오시면 항상 약봉지를 다 가져오시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사드시는 소화제, 영양제, 건강보조식품까지 전부요.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의외로 문제가 되는 약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78살 이순자 씨는 4군데 병원에서 받은 약을 동시에 드시고 계셨는데 그중 2가지를 끊었더니 일주일 만에 머리가 개운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힘드신가요? 치매 검사를 하러 오시면 제가 간단한 계산 문제를 내드립니다. 100에서 7씩 빼보세요. 이게 단순히 계산 능력을 보려는 게 아닙니다. 방금 나온 숫자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다음 계산을 해야 하거든요. 이걸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데 치매 초기에는 이 기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를 듣고 바로 누르는 건 괜찮은데 중간에 뭔가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까먹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6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술은 얼마나 드시나요? 이 질문에 나는 술 안 마신다고 하시면 넘어가시면 되는데 만약 일주일에 3-4번 이상, 한 번에 소주 반병 이상 드신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70살이 넘으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간의 능력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소주 한 병 마셔도 멀쩡했던 분이 이제는 반 병만 마셔도 취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뇌세포가 손상된다는 겁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알코올에 매우 약합니다. 지금까지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나는 괜찮다 또는 체크해봐야겠다 중 하나만 남겨주셔도 제가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성격이 예전과 달라지셨나요? 이 부분은 가족들이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평생 꼼꼼하고 계획적이던 분이 갑자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신다거나 반대로 평생 너그럽고 온화하던 분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신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제가 만난 74살 한국진 씨는 평생 성실하게 가계부를 쓰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통장 정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여보, 이번 달 카드값 확인 안 해? 하면 그냥 나오는 대로 내면 되지 뭘이라고 하셨답니다. 평생 돈 관리에 철저했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면 이건 성격 변화가 아니라 뇌의 변화입니다. 전두엽과 측두엽이 손상되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8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걱정하시나요? 특히 자신의 기억력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신다면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짐을 제대로 쌌나, 비행기 시간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가족들한테 수십 번씩 확인하고 결국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 모임에도 내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다들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점점 사회적 활동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뇌 자극이 더 줄어들고 그러면 치매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저는 이런 환자분들께 일단 나가세요. 활동하세요. 사람들을 만나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걱정만 하고 집에 계시면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수면 패턴이 바뀌셨나요? 밤에 자주 깨시거나 새벽 4시쯤 깨서 다시 못 주무신다거나 낮에 졸음이 쏟아져서 수시로 낮잠을 주무신다면 이것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에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주범인데 깊은 수면 중에 이 물질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계속 쌓이고 그게 또 수면을 방해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예전에 좋아하시던 일을 더 즐기지 않으시나요? 평생 독서를 즐기시던 분이 책을 멀리하신다거나 오늘은 피곤하다며 자주 소파에 눕는 것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우울증 혹은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울증과 치매는 서로 깊은 관련이 있는데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지고 반대로 치매 초기에 우울증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인정에 안 나가시는 것도 알고 보니 화투패를 기억하지 못하셨던 것을 재미없다고 표현하신 거였어요. 이제까지의 10가지 질문 중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그리고 특히 그 증상들이 최근 6개월 사이에 갑자기 생겼거나 점점 심해지고 있다면 반드시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상을 상당히 개선할 수도 있지만 늦게 오시면 이미 뇌세포의 상당 부분이 손상되어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검사받는 게 두렵다고 회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알아야 대비할 수 있고 대비해야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기에 진단받고 적절히 관리하시는 분들은 10년, 15년 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늦게 오신 분들은 2년, 3년 만에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아직 젊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터이지만 최근 50대 심지어 40대에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록이 치매라고 하는데 이게 더 무서운 게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젊을 때부터 뇌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랜 시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경험하고 자료를 확인하면서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느낀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5번, 한 번에 30분 이상. 빠르게 걷는 게 중요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하기 약간 힘들 정도의 속도로요. 그러면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는 거죠. 실제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보다 치매 발생률이 40%나 낮습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평생 같은 일만 반복하면 뇌는 그 부분만 쓰게 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낯설고 어려워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건 뇌 자극이 안 됩니다. 75살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80에 피아노를 배우신 분도 계십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뇌에 엄청난 자극이 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적절한 말을 선택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이 모든 게 복잡한 뇌 활동입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나누겠습니다. 넷째, 식습관을 바꾸세요. 지중해식 식단이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 채소, 과일을 많이 드시고 붉은 고기와 가공식품은 줄이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을 드세요.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베리류,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도 매일 드세요. 다섯째,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세요. 고혈압이 있으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혈관성 치매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도 혈당이 높으면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생률이 1.5배에서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고 약을 드셔야 한다면 꼬박꼬박 드세요. 여섯째, 충분히 주무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게 이상적이나 너무 적게 자도 문제고 너무 많이 자도 문제입니다.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수면 무호흡증은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일곱째, 술과 담배를 끊으세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담배는 뇌혈관을 수축시키고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치매 발생률이 1.6배 높습니다. 술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는 연구도 있지만 안전한 건 안 마시는 겁니다. 특히 70살 이상은 조금만 마셔도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덟째, 머리를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뇌 손상은 나중에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낙상 사고가 치명적입니다. 집안의 문턱을 없애고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으시고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자전거를 타실 때는 반드시 헬멧을 쓰시고요. 아홉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키고 이게 뇌의 해마를 손상시킵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산책, 뭐든 좋으니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하루에 1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10번째는 정기적으로 검진받으세요. 60살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은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로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사용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증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는 못하지만 진행 속도를 늦춰서 일상생활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고 해서 본인도 반드시 걸리는 건 아닙니다. 유전적 요인은 전체 치매의 약 5% 정도만 차지합니다. 나머지 95%는 생활 습관과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하신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뇌는 쓸수록 좋아지고 안 쓰면 나빠진다. 80살, 90살까지도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산책부터, 오늘 밤 일찍 자기부터, 오늘 친구한테 전화하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